빨리 가보죠.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나오고 보면 이제 좀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뭐 자산가분들께서도 좀 오늘 실적 보시고 좀 많이 안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끝나고 저 사무실 들어가시는 시간에 막 계속 전화 통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장이 좀 어쨌든 7월 달에 폭락장을 좀 벗어나서 이제 한 달 반여, 한 달 좀 넘게 좀 지나가면서 조금 회복이 돼가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이렇게 장이 한번 그 소위 말하는 큰 바닥, 대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게 반등을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면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주식 좀 살 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좀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달 한 5,600선까지 밀렸을 때 이후로 계속 꾸준히 이제 좀 바닥에 대한 좀 탐구를 하셨던 것 같고요. 탐구를 하셨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에 그렇지, 대한 네. 이런 테스트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름 네. 기간을 두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장 이제 좀 최근 문의 사항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지수가 이제 7,000선을 좀 안착하는 경우에 여기서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것이 그렇죠. 좋겠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좀 어떨지에 대한 좀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7천을 일단 안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불안하게 네. 생각한다 이거군요. 네. 근데 오늘도 사실은 그분들 생각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사실은 엔비디아 이런 뭐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여전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 2%대 지수도 지금 뭐 6,900선대 초반까지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거 보면 7천선에 대한 부담을 좀 굉장히 좀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7천선. 일단 7,000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좀 되돌림이 그러니까요. 있는 만큼 좀 네. 확실히 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뭐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7,000선에 안착한다 하더라도 이미 쌓여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소화하는 구간마다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그쵸. 박스권이 조금 지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산가분들 쪽에서 자산가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살 타이밍이 좀 가까우고 있다라고 느끼들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거의 전제 조건은 7천선의 안착이다. 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제 몇 가지 좀 시장에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변수들을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오늘 긍정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우리 쪽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오늘 네. 있습니다. 이게 뭐 금리를 올릴 거냐 동결할 거냐 이번에는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 네, 이번엔 저희 확인해 보면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한번 시간을 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 속보가 네. 뜨는지 보고 있을 네, 테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KB에서는 지금 동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 동결이 어떤 좀 비둘기파적인 긍정적인 동결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분기에 한 번 정도의 인상을 추가로 할 것을 전제로 하되 네, 7월 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시장 충격이 올 것을 대비한 동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동결을 전망하더라도 좀 매파적인 동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가들 역시도 좀 시장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한 번에서 최대 2번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 금리에 예민한 게 네. 뭐 결국은 시장에서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리가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도 결국 그게 이제 우리의 주력인 이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AI 관련 뭐 인프라 관련주들 등등등 네. 이게 이제 금리가 높으면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오늘 PCE 물가지수도 나오긴 했는데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수준은 네, 아니다라는 아니다. 해석이 네. 전반적이더라고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연내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는 금리를 좀 한두 번 더 매파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정체고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환율한테는 그게 원화 가치를 올려서 지금 원달러율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긴 한데 그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리가 주는 환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지금 이제 기간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200일 이평선, 200주 이평선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382원 정도가 좀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지지선. 네,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하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요 정도는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저희 전체 그냥 국민은행에서 환율 거래를 하시는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 이제 지난주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달러를 좀 매입하시는 고객의 수가 좀 많아졌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의 영향이 네. 결국은 환율이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달러 환전을 하셔가지고 그냥 달러를 외화 자금으로 갖고 계시려고 하는 수요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걸 다른 거를 뭘 뭐 하시려고?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다수의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이제 환전된 달러를 이용해서 뭐 달러 미국에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딱 네. 사서 원화치 높을 때 사서 뭐 이걸로 뭐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신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내 동결이 좀 전망이 유리하고 또 만약에 분위기가 괜찮아진다면 내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하락 베팅이 좀 있을 그럴 수도 경우를 있을 것 대비해서 같아요. 네. 네, 채권을 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걸 생각해서 미국 채권 뭐 사면 좋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장기물이나 단기물의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 정도 포지션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율 구간은 어느 정도 레인지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좀 구체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100이 있다고 치면 네. 포트폴리오,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정도까지 이렇게 멀리 보는 분들은 채권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나 보통 가져가세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가진 않으세요. 보통은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고 뭐 채권을 장기물을 사시던 단기물을 사시던 보통의 투자 기간은 뭐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조정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단을 넘었을 때도 계속 제가 뭐 환전을 하셨다. 그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좀 매각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런 고점에서 파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좀 들어가는 걸 보면은 한 2,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40% 정도까지는 계속 분할로 추가 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장기물이 이번에 최근에 30년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네. 30년물이 뭐 5.3% 넘어서 네. 뭐 시장에 뭐 난리가 났네 어쩌고 하는데 사실 장기물을 가지고 30년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드물 거고 그렇죠. 보통 이제 단기물 뭐 워렌 버핏이 했던 네. 방식대로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이런 거 네. 그것도 4%가 넘으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4%대 네, 이자를 내는 이자 거니까 소득하고 짧은 기간에 네, 환차도 또 좀 노릴 수 없고요.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라는 것을 참 잘 보시고 미리미리 딱 길목에서 네. 기다리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원대 넘을 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팀장님이 달러 이거 환전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다. 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때 달러 1,500원대 초중반에서 파셨고 그랬던 분들 지금 1,300원대 후반에 사시는 거니까 네. 한 150원 정도 그렇죠. 대단한 참 네.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자산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주식에만 좀 매몰되어 있지는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시장 지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글쎄요. 좀 접근하기에 편한 뭐 원달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좀 부수적인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사실 주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런 분들 네. 그렇게 좀 더 다양한 투자 자산을 원하시는 그 자산가들한테 팀장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거나 팀장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뭐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정도를 전후로 좀 매입을 하셔서 미국의 채권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좀 여력을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와 네.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에 대한 좀 가격이
네, 맞아요.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장기로 봤을 때 분할 매수를 좀 추천드렸고 지금도 금도요. 계속 네,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시장 금리가 결국은 기준 금리가 높아졌다는 말은 뭐 예금에 대한 금리도 좀 높아졌고 네, 그렇죠. 네, 네. 예금의 금리가 높아진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이런 박스권이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단기지만 예금 자산으로의 좀 머니무브가 있는 것도 좀 이번 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요즘에 한 2%, 한 3, 이제 상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2% 중후반이었고요. 네. 최근에는 뭐 단기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물도 뭐 많이 주는 거는 3% 후반대에서 그렇게 줘요? 3% 후반까지 네, 줘요? 네, 후반대에서 아니면 1년 금리라도 어쨌든 3%는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뭐 4, 5%대였다가 내려갔으면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2% 초반대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왜 제 이 말씀 드렸냐면 예금은 3% 정도라고 치면 이자율이 네, 이자가 네. 근데 왜 그 주식시장의 대기성 자금이라고는 MMF니 네. 뭐 CMA니 뭐 얘네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보다 좀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ETF 상품 중에서 그 파킹하는 그런 네. 뭐 상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자 수입이 뭐 이를테면 1% 포인트나 이게 더 높은데 그런 쪽으로 안 보고 이게 예금으로 가시는 거는 더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건지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아, 투자와 아예. 완전히 별도로 빼는 구분해서 거구나. 빼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처럼 네, 요즘에.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은 또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투자로 묶이기 때문에 아예 좀 구분되는 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6, 7월에 한참 뭐 반도체 쏠림 네. 심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뭐 100%도 있었고 네. 전자닉스에다가 하시는데 뭐 6, 70% 이상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러면 자산가들의 이 자산 배분, 이 포트폴리오 요게 뭐 주식이나 현금이나 뭐 하여간 이렇게 투자 자산 또는 안전 자산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좀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거의 뭐 50대 50 정도였던 지난달까지는. 비율로 본다면 네. 이제 이번 달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이에 어떤 투자 자산의 그 비중이 줄거나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지는 뭐 자산이 만약에 외부에서 있다면 그거는 거의 다 안전자산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좀 파킹해서 이제 투자를 예비한 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대 4 정도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6대 4, 안전자산 6, 위험자산 4. 네, 근데 이제 이 60%에서도 일부는 아마도 이제 7천선이 안착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투자로 옮겨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조금 전에 주식 이제 할 때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다고 보니까 네. 지금 6대 4인데 네. 위험자산이 4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요즘 자산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